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쇼핑을 할까요? AI가 내 취향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네이버랑 쿠팡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답은 아마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쇼핑 플랫폼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고 여기에 AI 쇼핑이 있어서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체험해 본 걸 토대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네이버랑 쿠팡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뒷부분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꿀팁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현재 화두는 뭐냐면 AI 쇼핑이죠. 이게 커머스라는 게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가장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커머스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는 거 이제 오프라인에서 쇼핑합니까? 잘 안 하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수요를 어디선가 감당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네이버랑 쿠팡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2025년부터는 정말 대격변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1세대, 2세대 그리고 앞으로 변할 3세대까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아마존에서 어떻게 AI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세대는 단순 검색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초록 검색창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네이버에 테니스화 라고 검색을 하고 밑에 상품이 쭈루룩 떴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들어가서 찾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이 화면은 최신화돼서 이게 정확도가 높은 건데 저는 2015년도부터 스토어팜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시절에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카테고리가 엉망진창이고 키워드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 관련 없는 제품이 같이 검색창에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테니스화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구화, 런닝화, 배드민턴화 이게 다 같이 나왔어요. 상위 노출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테니스화 검색하면 테니스화가 한 개 있어요. 런닝화, 배드민턴화, 농구화 이런 식으로 같이 있고 이 중에서 내가 찾았어야 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품명에다가 키워드를 입력하고 태그에 키워드를 입력하면은 같이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노출되려고 셀러들의 전략이 키워드를 잘 찾아서 제목에다가 넣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취했습니다. 이게 한 쿠팡이 나오기 이전까지 한 2020년도까지의 어떤 트렌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세대로 넘어오면서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것들이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모바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핸드폰으로 쇼핑을 할 때 최적화가 된 건데 이제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뭐가 돼요? 추천을 나한테 먼저 해주죠. 내가 일일이 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워딩들이 뜹니다. 고객님을 위한 추천 상품, 같이 보면 좋은 상품 이런 것들이 같이 뜹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구매했던 운동화가 맨 첫 번째로 뜨기도 하고요. 고객이 자주 클릭한 제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여주고 나와 비슷한 고객이 구매했던 제품이 있으면은 그것도 같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화를 검색해서 A라는 제품이 있고 B라는 제품이 있는데 테니스화를 검색한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A 제품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구매를 하고 리뷰를 많이 쓴다. 그러면 테니스화를 검색한 사람들은 A라는 제품을 선호하는구나. 그러면 테니스화를 검색하면 이 A라는 제품을 띄워서 제일 먼저 보여줘야지 라는 어떤 랭킹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랭킹순, 추천순, MD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물티슈라든지 휴지 같은 생필품들은 그냥 이전에 샀던 걸 또 바로 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제품을 찾는데 사실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됐습니다. 그냥 나한테 필요한 제품을 바로바로 첫 번째 상단에다 보여준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상세 페이지의 어떤 중요도보다는 리뷰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로켓 배송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송이 빨리 오니까 쿠팡에 대한 그 쇼핑 경험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쿠팡 쇼핑 앱이 승리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셀러들의 전략은 뭐였냐면 광고를 집행하는 거였어요. 아이러니하게. 왜냐? 광고를 집행하면 쿠팡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소비자한테 찾아가서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쿠팡에서 물건을 팔려면은 광고를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켓 그로스 입점도 했어야 됐어요. 이게 로켓 배송부터 역사가 길긴 하지만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에 쿠팡 눈에 띄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쿠팡이 좋아하는 행동들, 쿠팡이 서비스한 것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메인에 띄워주는 확률이 높았어요. 메인에 띄워준다는 건 이 광고에 대한 의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테니스화라는 키워드는 어떤 기준으로 이 테니스화를 정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깊게 한번 들어가 볼 때가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웃긴 건데 1세대에서 테니스화라는 건 뭐냐면 키워드를 입력하면 테니스화가 됩니다. 내가 그냥 운동화인데 그 제목에다가 뭐 테니스화 띄고 농구화 띄고 런닝화 이렇게 같이 붙여요. 그러면 이게 테니스화가 돼요. 왜냐면 테니스화를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니까. 실제로 리뷰에 보면은 뭐 농구할 때도 썼는데 테니스 할 때도 썼어요, 좋아요, 막 이런 게 이제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세대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많이 팔리면 테니스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리뷰가 많고 구매 건수가 많으면은 랭킹의 알고리즘을 받기 때문에 더 잘 노출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대세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운동화여도 아무리 봐도 테니스화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이거 테니스화라고 우기면은 테니스화가 됩니다. 진짜 웃기죠? 근데 지금 실제로 제가 이 운동화를 한번 팔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리뷰 작업을 해가지고, 리뷰가 만약에 쿠팡에서 5,000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의외로 이게 테니스 할 때 입문용이라고 해서 샀어요. 테니스 할 때 너무 편해요. 입문용은 괜히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이거 먼저 사세요. 이런 리뷰가 5,000개가 달려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테니스를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리뷰 보고 그리고 상단에 추천도 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이런 광고 전략들이 지금 많이 생성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왜 변화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사실 이 테니스화 안에서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커머스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개개인의 어떤 세부적인 취향까지는 지금 알고리즘이 다 알려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테니스화라고 하지만 사실 어디에서 신느냐에 따라서 이 재질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클레이 코트라는 건 흙에서 움직이는 신발이 있고, 하드 코트, 좀 딱딱한 코트, 그리고 잔디 코트, 여기서도 이제 신는 운동화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경기력에 좀 민감한, 구력이 좀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테니스화 이렇게 검색해서 상단에 있는 걸 사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원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고 테니스화를 검색한 거겠죠. 일반 운동화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테니스를 처음 치는 테린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운동화에 비해서 테니스화는 더 뛰어난 안정성과 편한 쿠션, 그리고 뭔가 내구성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테니스화를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사실 뭔가 있겠지 하면서 이제 검색을 한 건데 거기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쇼핑에서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력이 되는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트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신어야 되는 신발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하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쇼핑을 한다기보다는 뭐 상세 페이지도 보고 후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보고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다가 쇼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커머스가 어떻게 변화해왔냐면, 고객들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제품을 입문용을 따로 사고 이제 경력자용을 따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입문용은 좀 그냥 가성비 있는 걸 사서 쓰다 보면 블로그나 유튜브 등 정보를 얻고 내게 맞는 걸 찾아서 쇼핑을 하게 되고요. 경력자가 돼서 제품을 하나 더 사게 되는 거죠. 셀러들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리 봐도 초보자가 쓰기에는 조금 맞지 않아요. 근데 제품은 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로 셀러가 전문가가 되어서 이 상세 페이지 란에서 설득을 해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니스 코트별 맞춤 테니스화, 이런 어떤 배너를 만들고 코트의 특성에 맞는 테니스화 선택은 필수 해서 이런 부가적인 설명들을 작성해서 상세 페이지에다가 올렸습니다. 여기엔 뭐가 있냐면 이 코트의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이 코트에 맞는 어떤 테니스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꿀팁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러들이 판매할 때의 전략은 뭐였냐면 상세 페이지 제작 꿀팁, 이런 노하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이랑 강의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상세 페이지 노하우를 풀었던 것도 조회수가 탑10 안에 하나가 있을 거고, 제가 타링이라는 곳에서 강의도 직접 찍었었습니다. 그게 한 202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많은 설명들이 필요했던 상세 페이지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세대 이커머스가 들어서면서 AI가 이 모든 걸 알아서 해준답니다. 이제 쇼핑을 할 때 그 옆에 도우미가 있어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도우미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나는 남잔데 이제 테니스화를 찾고 있고 편안하고 쿠션감 있는 상품 추천해줘. 일단 넓게 가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AI가 이제 알아서 질문지를 뽑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초보인지 경력인지 알아야 되고 코트마다 특성에 맞춰 구매하는지, 이 사람이 혹시나 아프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서 어떤 특별한 게 필요한지, 브랜드나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지, 혹시 예산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계속 주면서 나만을 위한 테니스화를 선별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이 아마존에서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을 들어가시면 여기에 한국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어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잉글리시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왼쪽 위에 이 루퍼스라는 게 뜹니다. 이 루퍼스를 클릭을 하면은 왼쪽 아래에 채팅방이 뜨죠. 자, 여기 베타 버전이 있어서 완벽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점점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을 누르시면은 한국어로 자동으로 파파고가 번역을 해줍니다. 구글 크롬 쓰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어로 나오죠.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쇼핑을 할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쇼핑한 적이 있는데 그 이력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기 가장 쉬운가요? 특정 맛이나 스타일을 위해 설계된 아이스크림 메이커가 있나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기, 이런 것도 있고 추천받는 것도 있어요. 아무거나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이 질문 자체가 좀 굉장히 고도화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특정 맛이나 스타일을 위해 설계한 아이스크림 메이커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대요. 젤라또 메이커가 있고 인기 있는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레빌 스마트 스쿱, 그리고 쿠시나르트 젤라또 아이스크림 메이커, 소르벤 메이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밑에 링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은 이 다이렉트로 제품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걸 누르지 않고 이 질문을 보고서 다음 쇼핑할 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기계를 사려고 딱 봤는데 여기 질문을 보니까 기계를 분해하고 청소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요? 라는 질문이 있죠. 그럼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저는 이런 생각을 못하고 아이스크림 기계를 살 뻔했는데, 그래서 리뷰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뻔했는데 여기서 질문을 추천해주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요나나스를 검색한 다음에 질문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요나나스라는 브랜드 거에 대해서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번역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엉망진창으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 청소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다는 거, 좀 영어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쇼핑하기가 용이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테니스화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쓰면은 영문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아마존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번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는 쿠션 있는 깔창 고무 밑창이 특징이고 이 뉴발란스 제품도 테니스 코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제품을 클릭하면은 추천 질문들이 앞으로 더 나오겠지만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글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제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기는 한데 알아서 번역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테니스화를 고를 때 알아야 될 점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글로 얘기를 해줍니다. 편안함과 지지력을 모두 고려해야 된대요. 그래서 쿠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지지력, 그립감, 통기성, 내구성, 핏 이런 식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에서 말하는 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판매자 입장에서 이 물건을 잘 팔려면은 어떤 기준으로 이 운동화를 골랐고 당신이 이래서 이걸 사면 좋습니다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 조사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모든 유튜브를 다 찾아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AI가 대신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테니스화의 그립감이 운동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정보가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밑에 질문들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원하는 거, 내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점점 더 명확해질 수 있겠죠. 그립감이 좋은 입문용 테니스화를 추천해줘. 자, 이렇게 제품들이 몇 개의 추천을 또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눌러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테니스에서 유명한 선수가 로저 페더러라고 있는데 그 로저 페더러가 신었던 그 브랜드를 알려줘 라고 하니까 지금 검색을 해보면 로저 페더러가
신었던 신발은 없는 것 같지만 테니스 선수들이 자주 신는 신발을 추천을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이 아디다스 테니스화가 지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눌러가지고 더 정확한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리뷰에 들어오면 실제로 테니스화에 대한 리뷰가 제일 먼저 뜹니다. 4.0 이상의 테니스 선수인데 고급 테니스화만큼 좋습니다. 밑창이 정말 마음에 든다. 테니스화 질감인데 홈이 깊게 들어가서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수십 년 동안 테니스를 쳐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 최고다. 매우 지지력이 뛰어나고 편안하면서 오래 지속된다. 피클볼 선수, 피클볼 게임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 자체에서도 지금 테니스를 내가 이제 찾았기 때문에 테니스에 대한 리뷰가 먼저 저한테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저는 쇼핑을 훨씬 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전 테니스화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이 루퍼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제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쭉쭉쭉 들어와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면 아주 만족스러운 쇼핑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미친 거 아닐까요? AI가 제가 뭘 사고 싶어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자면,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한 거는 이게 내가 만드는 상위 노출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드코트에서 주로 신을 테니스화 3개만 추천해줘 이러면은 뭔가 그 리뷰든 제품 설명이든 거기에서 하드코트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가지고 제품 3개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요, 옛날에 1세대에서는 내가 원하는 테니스화를 찾으려면 계속 스크롤 내리고 카테고리 하나씩 클릭했어야 됐거든요. 테니스화라는 카테고리가 없으면은 운동화에서 계속 내리는 거예요. 테니스화 리뷰 이제 보고, 테니스 하는 사람들이 리뷰를 썼는지 이런 것들 검색을 해보고, 그게 1세대부터 2세대까지 내려온 관행인데, 이제는 여러분 내가 만드는 상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문장 형태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셀러들은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느냐, 일단 어디서 어떻게 우리 상품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셀러들은 링크를 타고 들어오는 것들은 추적이 되고 있죠. 근데 그 DA나 배너 같은 거 보면은 네이버로 판매하는 분들은 검색어 없음이라고 해서 트래킹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사몰 하시는 분들은 UTM 소스를 만들어서 그 링크 하나마다 다 걸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AI를 통해서 링크 유입이 된다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여질지 저로서는 지금 아직 예측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2025년에 네이버랑 쿠팡이 쇼핑 탭이 바뀌어도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이제 네이버랑 쿠팡 뉴스 기사를 보면은 심상치 않습니다.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는 분들 많을 정도로 뉴스 배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은 네이버에서 공개한 이미지인데, AI 쇼핑 추천 해가지고 캠핑 의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캠핑 의자 고르는 법, 감성 캠핑 의자, 사이즈 비교. 이거 어디서 봤죠? 아마존 루퍼스랑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제품이 또 쭈루룩 나올 거고, 또 누르면은 쭈루룩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다만 아마존하고 다르게 네이버만의 것으로 조금 바리에이션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블로그거든요. 그래서 이 블로그도 보여줄 수 있고 영상이나 리뷰 등등 이런 콘텐츠를 같이 노출시켜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루퍼스에서는 그냥 텍스트 정도로만 나와 있었는데, 이제 네이버에서는 영상도 보여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AI 쇼핑 검색도 지금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쿠팡은 뭐하고 있냐?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이버만 AI 쇼핑을 도입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쿠팡도 당연히 이 미래를 알고 있고, 쿠팡이 지금 기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쿠팡은 애초에 아마존을 벤치마킹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했던 것들은 이미 지금 다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 6월달 기사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AI 전문가를 사회 이사로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인스타카트라고 진짜 유명한 회사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식료품 배송 업체 중에서 미국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선 아마존 프레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마존 프레시랑 굉장히 큰 격차로 1등을 하고 있는데, 주문하면은 대신 장을 봐주고 배송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배민의 비마트 같은 느낌이죠. 나스닥에도 작년에 상장을 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여기서 CEO를 맡았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이 GPT를 이용해서 에스크 인스타카트 대화형 검색이 가능한 뭔가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거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하면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담당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을 사회이사로 영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세가 좋기 때문에 전면을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네이버가 딱 치고 나오면은 바로 쿠팡도 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셀러분들이 불안해 하시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대표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쓰나미 오는 거 맞아야 되나요? 일단 제 의견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 허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그 여기가 인공지능인데 사람이 아니라 이 기계랑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로를 받고 그런 영화인데, 영화가 참 이제 잘 만들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AI랑 사랑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이제 고객처럼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이 AI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우리 제품을 추천해주고 뭔가 조언을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바꾸면 AI가 노출을 잘 시켜줄 거야 라는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챗 GPT야, 나는 너가 마음에 들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너가 날 좋아해 줄래?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미 이제 너는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야, 이렇게 좋은 의미를 얘기해주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 다른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혹시 너가 추천해 줄 수 있어? 다이렉트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능하답니다. 그게 뭐냐면 추천받을 수 있는 방법과 검색 결과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대요. 특히 AI 기반 플랫폼에서 상품을 추천받도록 하려면 데이터랑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상품 정보를 제공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술이 나왔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여기선 스킵을 했고, 간단하게 요약만 하자면은 검색 최적화, 키워드 써라 이거고요. 고객 리뷰랑 데이터 쌓기, 개인화된 추천에 적합한 데이터, 광고 캠페인으로 가시성 높이기, 여러 군데에서 그 검색량이 높아야 된다, 버즈량이 있어야 된다, 언급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상품 브랜딩 차별화, 다 똑같을 때는 AI한테 선택받기 어렵다는 뜻이고, AI 검색 트렌드에 맞춘 A/B 테스트를 해라, 이런 느낌인데 내용이 너무 딥해서 제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키워드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여기저기에 넣고 다른 여러 매체에서도 같이 노출시켜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시 시나리오 하나를 줬는데 검색어가 발이 편한 테니스화 추천이었어요. 이렇게 누가 검색하면은 우리 상품의 정보에 하드코트용 초경량 테니스화 라고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1번에서 체크가 되는 거고, 고객 리뷰 중에 발이 편하고 발목 서포트가 좋아요, 하루 종일 테니스 치고도 무리 없었어요 라고 하면 이것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AI가. 그리고 우리 제품이 추천된 이유는 하드코트라는 키워드, 초보자라는 키워드, 쿠션감이라는 키워드가 AI가 분석했을 때 소비자 요구랑 일치하다고 생각해서 노출을 시켜줬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는 되시죠? 네이버도 계속 키워드를 세분화해서 소재 추천을 하고 있고, 또 내돈내산 리뷰라고 해서 리뷰를 분석해주는 기능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제가 AI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되게 고급 정보들을 얻은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은 좀 딥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나올 네이버 쇼핑, 쿠팡 AI 쇼핑을 준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지금 다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키워드로 세분화해가지고 군데군데 올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의 핵심은 AI한테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된다, AI가 좋아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만 알아두셔도 상위 10%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매출 상승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은 매출 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